안녕하세요. 물고기자리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영어의 첫 번째 문법상으로 등장하는 인칭 대명사 수업을 어떤 식으로 도입하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칭 대명사는 우리가 쓰는 표현에 거의 매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주 쓰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수업 첫 시간에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와 우리말에서의 인칭 대명사의 쓰임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인칭 대명사를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도입을 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인칭 대명사에 대한 정의는 밝히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여기까지 보여주고 이걸 알아맞추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 사물에 이름을 대신해서 지칭하는 말을 모두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1, 2, 3인칭에 대한 정의는 확실히 알려주고 나서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요. 방금 전에 인칭 대명사가 사람, 사물, 동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인데 만약 인칭 대명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시간을 주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밤마다 나오는 답도 다르고 아이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즐깁니다. 만약에 인칭 대명사가 없다면 어떨지 예시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읽기도 하고 저도 몇 년 전에 읽었던 원저라는 원서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처음에 보면 Jack Will, Julian, Charlotte and I went down a big hallway to some white stair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만약에 인칭 대명사가 없다면 이 부분 있죠. Jack Will, Julian, Charlotte and I 네 명의 학생들이 같이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네 명을 이름을 처음에는 한 명 한 명 한 명 언급을 했지만 그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인 요 위라는 인칭 대명사가 없다면 이 위 자리에 뭘 써야 될까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한테 이제 나를 포함하는 인칭 대명사는 뭘까? 이제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학원에서 배워왔다고 단정하는 게 참 씁쓸하지만 현실이라서 대부분 I, my, me, mine 이제 외우고 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포함한 여러 명. 그럼 우리잖아요. 우리를 뜻하는 인칭 대명사가 뭐니 하면 이제 아는 아이들이 w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네 명에 대한 이름 대신 we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실감나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도 we가 보이는지 찾아보라고 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자, 이때마다 만약에 인칭 대명사가 없다면 계속해서 Jack, Will, Julian, Charlotte and I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 될 거고 이 5줄로 쓸 수 있었던 대신 한 7, 8줄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가 우리 생각보다 정말 많이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정말 많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마음에 와닿게 해주는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던 이미지인데요. 제가 출처는 다 제 블로그에 적었습니다. 동화책 일부인데요. 여기서 내가 쓴 글인데 나 말고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그럼 학생들이 이제 엄마라는 걸 찾아내죠.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엄마를 한번 언급했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한 번 더 나올 때 그냥 엄마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페이지를 읽고 아무도 어색하다는 느낌을 한국인이라면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한 번 등장했던 인물을 다시 한번 언급할 때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는 인칭 대명사로 대체해서 언급을 하는 편이다. 자, 그러면은 엄마라는 사람은 나 아니고 너 아니고 나의 엄마, 제3자의 인물이죠. 그 중에서 여자인 경우 뭘로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영어라면 엄마 대신 뭐라고 받을까? 두 번째 엄마는 she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나눠봅니다. 다음번 페이지도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대상이 뭐가 보이니? 자, 그러면 아이들이 공룡이라고 찾아내죠. 자, 공룡이 총 몇 번 등장했니? 그러면 이렇게 찾아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번이나 공룡이란 말이 등장해요. 자, 아까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똑같은 대상, 공룡이란 대상이 심지어 네 번이나 등장하는데 우리말에서는 공룡이란 말 대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한글과 영어에서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한국말에서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 자체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텍스트가 영어로 되어 있었다면 첫 번째 등장했던 공룡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룡 같은 경우는 더 이상 the dinosaur라고 하지 않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게 영어에서 더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공룡은 일단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공룡이에요. 3인칭인데 동물은 it이라고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영어로 고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룡은 다 it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영어와 한글의 느낌 차이를 이렇게 실제로 한번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줬어요. 이것도 출처는 블로그에 있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아이들이 쓱 읽어보면서 박서방 아저씨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박서방 아저씨가 이렇게 총 4번을 등장합니다. 한글로 된 글에서는 이 정도까지 대명사 사용 없이 특정한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여전히 박서방 아저씨라는 6글자를 반복했는데도 저희가 읽을 때는 그다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긴 박서방 아저씨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서방 아저씨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나 말고 너 말고 저 아저씨 3인칭 중에 남자이기 때문에 자, he 이렇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인칭 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한국말과 영어에서 차이가 좀 있구나. 우리말은 영어보다 인칭 대명사를 좀 적게 쓰고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만약에 영어로 된 텍스트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만약에 엄마에 대한 글이 영어로 있어요. My mom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sh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she 이렇게 엄마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걸 번역할 때 우리 엄마는 뭐뭐 하신다. 그녀는 뭐뭐 하다. 그녀는 뭐뭐를 좋아한다. 이렇게 한국말을 번역할 때 엄마를 그녀로 고지고대로 해석했을 때 한국말로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는 부분 거기까지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첫 시간에 항상 사용하는 노래인 Just the Way You Are를 틀어줍니다. 그 노래에 유난히 인칭대명사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빈칸을 뻥뻥뻥뻥 뚫어놓고 학생들한테 지금 우리가 빈칸의 괄호를 채울 건데 이 단어들은 몽땅 인칭대명사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빈칸을 채우면서 얼마나 다양한 인칭대명사들이 노래 안에서 쓰였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해서 듣고 쓰게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정신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다 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주로 저는 짝이랑 같이 듣고 채워보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써보면서 인칭대명사가 어떤 건지 좀 더 확실히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표를 설명하실 때 3개. 이 빨갛게 표시한 세트는 몇 인칭이지? 3인칭. 그리고 단수지 복수지? 단수. 그래서 얘네들은 3인칭 단수인데 앞으로 중학교 1학년 문법 배워나가면서 이 3인칭 단수에 해당되는 이 빨간 아이들만 특별히 예외로 쓰이는 문법 규칙들이 아주 많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배우면서 꼭 잘 기억해 놓기를 바란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나머지 주격, 소유격, 목적격은 문법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예시 문장을 들어서 설명을 해줬고요. 또 소유대명사가 뭔지 묻는 친구들이 꼭 있어서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Your pen, yours 이렇게 소유대명사 설명해주고요. 나머지는 학습지를 작성해 봅니다. 자, 학습지를 풀게 하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Miss Lee 여자 한 명이니까 she, 새우 and I, 나를 포함한 우리니까 we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잘 풀 수 있는데 헷갈려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자, your ball, 너의 공. 자, 이게 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너의 공이니까 너가 들어가니까 2인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꼭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해줘요. 너의 공에서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상이 가리키는 것은 공이다. 공. 네가 아니라 공이 주체다. 공은 나 아니고 너 아닌 사물이기 때문에 이건 3인칭이다. 3인칭이 단수. 이런 부분을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또 뭐 your father
your father. 자, 이유가 있으니까 2인칭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your father에서 가리키는 건 저 아빠. 그쵸? 아빠라는 저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인칭 he로 봐줄 수 있다. 이 부분이 의외로 아이들이 헷갈려했던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인칭 대명사를 노래까지 들어가면서 한 2시간 걸려서 다뤘었고, 또 이게 끝나고 나면 인칭 대명사 표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노래로 배울 수 있는 거를 틀어줬어요. 그럼 애들은 초등학교 때도 들었는데 이런 거를 중학교 입학해서도 또 이렇게 유치한 노래를 들어야 되나요? 하면서 막 괴로워하기도 하면서 듣습니다. 유치하고 이제 재미없어. 나는 이제 그런 거 하긴 너무 나이가 많아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듣는 게 도움이 되고 안 듣는 것보단 낫고 또 거기서 재미를 발견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치해도 그런 노래도 틀어주시면서 아이들이 표를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인칭대명사를 제가 수업했던 방법을 별것도 아닌데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수업에 도입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